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 되기 미주부입니다. 최근에 한 2주 정도 시장을 보면 특히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빠졌어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 2주간 반도체 주도주들의 주가 변화인데 엔비디아가 8.8% 정도 빠졌고 S&P 500이 거의 보합이었죠. 소폭 빠지는 동안 TSMC가 3.27%,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많이 빠졌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하고 결과가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14%나 빠졌어요. 그리고 퀄컴이 12%, 브로드컴이 10% 정도 빠졌는데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올 초 대비 상승률만 벌써 151%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여전히 좋긴 하지만 잠깐 쉬어갈 수 있다. 그동안 이런 종목들을 한번 주목해보면 어떨까라는 삼성증권 리포트가 있는데 지금 시기에 딱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요약을 좀 해놨는데요. 지금 현재 엔비디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 RSI 지수가 거의 80선까지 상승했다가 최근에는 50 정도 부근까지 내려온 상태죠. 그리고 밸류에이션 지표를 보면 이 PER, PE 레이시오가 45배까지 올라갔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엔비디아 주가가 굉장히 크게 상승했을 때는 40배가 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45배까지 높아졌는데 이게 다시 40배 정도로 낮춰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도 빠졌지만 이익 추정치가 상향됐다. 그러니까 향후 1년 예상 EPS가 좀 더 상승하면서 다시 40배로 하락한 상태라고 하는데 요거는 잠깐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지금 포워드 기준 PE 레이시오가 45배인데 참고로 엔비디아의 5년 평균 이 PER은 46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가 급등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PE 레이시오, 포워드 기준 PE 레이시오가 40배가 안 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여전히 저렴한 상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이 5년 평균 수준까지 상승을 했었고 지금 이 리포트를 보면 최근에는 다시 40배까지 하락한 상태다. 그래서 여전히 괜찮긴 하지만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중장기 상승률, 그러니까 올해 굉장히 많이 올랐고 약간의 부담은 있다. 그래서 여전히 엔비디아를 좋게 보지만 엔비디아 누적 상승률에 대한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오르기 위해서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가 상승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당성을 확보한다. 말이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앞으로 주가가 더 오르려면 좀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막연하게 뭐 업계 최고 기술력이 있고 시장 점유율 1위고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 아직 없다. 뭐 이런 어떤 정성적인 그런 평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정량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좀 더 수치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엔비디아의 증거 확보까지 다음 실적 발표일이 8월 21일인데 시간이 좀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영상을 올리는 게 7월 2일이니까요. 8월 21일까지는 약 40일 정도가 남았죠. 40일 동안 엔비디아는 좀 더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어떤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증거가 필요한데 그 증거를 실적 발표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좀 저평가된 주식들을 한번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이 리포트의 메인 핵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그래서 단순하게 많이 빠졌으니까 많이 오르겠지 이런 게 아니라 실적에 베이스로 한 주식들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이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실적 추정치가 높아졌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실적 발표 이후 이익 추정치가 다시 높아졌다는 건 이 가이던스에 대한 신뢰가 높다는 방증이고 AI 칩 산업 전반에도 적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제가 관리하는 이 6주간 성장률 추적기에서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 주간에 실적 발표를 하고 저희가 이제 어제 업데이트 해드린 자료죠. 38주차. 여기서 38주차는 제가 이제 MG 파이어니어 클럽이라는 곳을 시작하면서 관리하기 시작한 이 주차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38주차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실적 발표를 했었던 이 37주차, 그러니까 6월 21일에서 6월 28일 이 주간보다 이번 주차 38주차가 2024년 예상 순이익 성장률이 123%, 전년 대비 123%였는데 이번 주에 127%로 상향됐다. 그리고 매출 성장률도 전년 대비 59.6%였는데 이번 주 기준으로 보니까 61%로 오히려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포트에서 얘기하는 이런 내용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게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수치들이 계속 좋아지는 걸 확인해야 우리가 좀 더 제대로 된 어떤 가치 평가를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래서 6월 말 정도 한 2주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주도주들, 반도체들을 필두로 한 주도주들이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되면서 약간 이제 좀 분산되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AI 관련 칩들의 쏠림 현상이 조금씩은 완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금의 흐름이 조금씩 이동하고 있다. 이제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S&P 500 기업들 중에서 50일선을 상회하는 종목들의 수가 아직 미미하지만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나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에만 너무 쏠림 현상이 있었는데 다른 종목들도 조금씩 아직은 미흡하지만 올라가고 있다. 올라가는 어떤 시그널이 보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도 좀 눈을 돌려보면 좋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래프도 보시면 S&P 500 종목들 중에서 매그니피센트 7 종목을 제외한 종목들 대비 이 매그니피센트 7 그룹의 상대 주가 추이 낮으면 낮을수록 M7 종목들의 쏠림 현상이 크다는 건데 이게 굉장히 지금 심한 상태라는 거죠. 너무 돈이 여기 많이 쏠려 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러셀 2000 지수라는 게 중소형 지수거든요. 중소형만 모아놓은 게 이제 러셀 2000인데 매그니피센트 7 대비 러셀 2000도 굉장히 지금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 시황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자, 여기 상대 주가 비율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나스닥 지수와 이 상대 주가 비율을 비교한 게 있는데 이때가 이제 2000년 IT 버블이거든요. IT 버블부터 지금까지 약 24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러셀 2000이 나스닥 대비 이렇게 저평가 구간이었던 게 없었다는 거죠. 20년 만에 처음이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 정도로 쏠림 현상이 심하다는 거예요, 현재. 자, 그러면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중소형주들에 지금 투자하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도 한번 보시면 좀 의미 있는 변화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연초 대비 현재 EPS 추정치가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여기 연한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얘가 러셀 2000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4년 5월에서 7월 사이, 그러니까 6월쯤에 이 러셀 2000 추정 EPS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었죠.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은 굉장히 가파르게 EPS 이익 추정치가 상승하고 있었는데 러셀 2000이 아무래도 그동안은 고금리 영향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부터 뭔가 좀 의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ROE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잘 한번 이 러셀 2000, 그러니까 중소형주들도 특히 제가 좋아하는 기업들,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터닝 포인트, 전환되는 그런 기업들을 잘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래프는 엔비디아의 EPS 변화와 주가 변화를 보여주는 건데 엔비디아의 EPS가 계속 점프를 했었죠. 예, 그러니까 실적이 결국 뒷받침됐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같이 올랐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엔비디아 주가 많이 올랐는데 지금 들어가도 될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PEG 레이시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PER 나누기 EPS 성장률인데 여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엔비디아의 12개월 선행, 그러니까 포워드죠. 예. 12개월 선행 PE를 장기 EPS 성장률로 나눈 이 값이 최근 한 15년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이 1.93배인데 지금 현재 0.95배로 여전히 향후 성장률 대비, 성장 기대감 대비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그래서 제가 만든 이 적정주가 템플릿 지금 MGB 파이어니어 클럽에서 그 48개 종목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 이 방식도
그러니까 앞으로의 성장성 지표를 활용해서 현재 주가가 적정한지를 보고 있는 방식이죠. 그래서 엔비디아도 지금 제가 진행하는 이 적정 주가 가중치 투자 방식에 지금 올라와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8월 21일 엔비디아 실적이 또 나와 봐야지 알겠지만 엔비디아 독주가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전제 조건은 빅테크 기업들의 이 케이펙스 자본적 지출, 그러니까 이 지출량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엔비디아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의 이 케이펙스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참고로 계속 이 케이펙스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저번 무료 강의 때도 한번 보여드렸었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엔비디아가 쉬어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 자, 이 부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엔비디아 다음으로 실적 기대감 대비 아직까지는 덜 상승한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반도체에 가려져 있었지만 플랫폼 기업, 그러니까 클라우드 플랫폼 기업이나 이 소프트웨어 기업, AI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도 좀 바닥을 잘 다져나가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클라우드 플랫폼 기업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이 있죠. 그래서 이 종목들이 엔비디아가 좀 쉬어가는 동안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금 계속 뭔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3사 주목해 봐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삼성글로벌 포트폴리오 보시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새로 들어왔다고 하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최근에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편입한 이유는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높은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한 게 주가 하락이긴 하지만 이 AI 관련 수요 증가, 그 다음에 이 HBM 모멘텀이 훼손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주가 하락은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도 동의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TSMC 같은 경우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3나노가 굉장히 수요가 많았는데 2나노 수요까지 이미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보시면 AI 관련 매출 전망이 상향되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7월 15일에 주식 분할 일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식이 분할된다라는 건 주식 한 주의 가격이 좀 저렴해지는 거니까 일반적으로는 호재로 인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AMD와 밸류에이션이 비슷한 정도까지 올라가려면 아직까지는 한 27%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브로드컴이 저렴한 상태다. 엔비디아에 너무 가려져 있어서 빛을 못 보긴 했지만 지금 눈여겨보면 좋은 상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아직까지 시작도 안 했다. 이 HBM, AI 쪽 서버에서 많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 모멘텀이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저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러니까 너무 높았던 기대감이 문제일 뿐이지 이번 실적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서버 냉각 장치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었죠. 버티볼딩스라는 기업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상승했어요. 그래서 전체 매출 30%가 각종 냉각 장치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냉각 솔루션의 진화 과정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공기 냉각도 있고 액체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보시고 결론을 좀 내보면, 자, 그래서 뭐를 말하는 거냐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쉬어가는 동안 일단 클라우드 플랫폼 3사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엔비디아만큼 못 오른 반도체 종목들 브로드컴, TSMC,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 세 종목들 한번 눈여겨보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에서는 저 위에 이제 나왔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좀 스킵을 했는데 서비스나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팔란티어 같은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종목들 중에서 그러니까 향후 성장성 대비 지금 주가가 저렴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이 적정 주가 가중치 이 투자 방법에서 여기 상승여력 가중치를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부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상승여력 가중치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향후 성장성 대비 지금 주가가 저렴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방금 언급된 종목들 중에서는 구글, TSMC,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 있었어요. 아마존도 있었고, 그리고
다른 반도체 종목들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퀄컴, 엔비디아, 델 같은 종목들도 최근 2주 정도 좀 억울하게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이 종목들이 향후 성장성 대비 주가가 저렴한 걸로 되어 있어요. 예, 방금 나왔었던 냉각 관련 기업인 버티브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분석 리포트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이렇게 들어보시면서, 이건 제 방식이지만 각자의 기준으로 이렇게 투자 어떤 전략이나 기준을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나 서비스나우나 팔란티어 같이 이 AI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 저는 이쪽에 분류를 해놨는데, 자, 이런 기업들은 아직까지 향후 성장성 대비 적정 주가로 들어오진 않았지만 거의 이제 근접해 가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기준으로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이런 종목들보다 아직은 조금 뒤처지긴 하지만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긴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밀착관리 48개 종목을 제가 운영하는 MG 파이어니어 클럽에서 매일매일 체크를 하면서 어떤 투자 기회를 잡아보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주부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원래 하시는 생업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좀 힘드신 분들은 같이 한번 참여하셔서 제가 올려드린 이런 자료들을 그냥 매일매일 받아보시면 되니까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저도 이제 이런 자료들을 만드느라고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까지 투입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이 자료들을 무료로 제공해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충분히 이 월 구독료로 투자하시는 것 이상으로 성과를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이 참여하신 기존 회원분들도 충분히 그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계속 함께 참여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래서 이 AI 관련 주도주들이 적어도 올 하반기까지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어떤 종목에 어떻게 투자할지는 잘 선별이 필요하고 그거에 맞는 또 투자 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기 힘드신 분들은 저와 같이 한번 공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